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요새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수술도 하나 했고 지난 6월에는 병원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로가 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몸은 모든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죠.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든 표출을 합니다. 그게 저는 지난 6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 계속 아팠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괜히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토요일이니까 제가 좀 잔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은 620원, 그지 같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31,500불까지 터치를 하더니 다시 30,000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요 며칠 계속 이야기 드렸던 블랙록 그리고 제롬 파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좀 줄여야 되고 담배도 좀 덜 피워야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의 암자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현타도 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해했지만 그 길고 긴 시간들을 잘 버티셨어요. 블랙록 레리핑크가 핑크핑크 하면서 대놓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물에 금을 던져라. 그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에 집중하라. 뭐 이게 상상이나 했던 말이었겠습니까? 일경 3천조를 굴리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탈중앙화를 꿈꿉니다. 구속받길 싫어합니다. 제어받길 싫어합니다.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중앙 집중화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제를 받았다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그런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의 탈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감정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제어하고 규제하고 했던 그들 또한 탈중앙화를 인정하는 듯 보여요.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더 이상 대중들의 눈을 속여서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오픈되는 시대. 이제 그들 또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고 있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름 하에, 세상을 지키겠다는 이름 하에 그들은 또 다른 돈을 가지고 더 큰 이익 실현을 하겠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돈의 권력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은, 당신은 암호화폐 뉴스를 지금 왜 보고 계십니까?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도권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을 성장시키려는 그들의 노력, 그 언저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왜 비트TV 영상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시기. 그래야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어디 가서 참 너 똑똑했다 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그에 준하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길래 아주 잘 정리를 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살짝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보자고요. 그 대신 빨리 끝낼게요. 그래야만 또 쉬는 시간이 오니까. 쉬는 시간에 담배 피지 마세요.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암호화폐는 거래를 보호하고 통화 단위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로 된 알고리즘에서 실행되는 교환 매체이다.
암호학의 발전이 없었다면 비트코인은 나올 수 없었다. 인류가 어떤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먼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곳이 있죠. 시험 테스트를 한다는 건 일단은 혁신적인 도구이겠죠. 인류를 뭔가 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 암호학은 원래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합니까? 군대죠, 군대. 그래서 군대에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그게 괜찮겠다 생각이 들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죠. 암호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시험 테스트를 했던 곳이 군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드론 가지고 방송 촬영도 하고 그리고 택배 업무도 하겠다고 하고 드론 레이싱도 하고 드론 축구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암호학도 군부대에서 먼저 활용을 했고 아군끼리 통신을 하는데 적군이 그 통신을 듣고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암호학.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 없이 자산의 이동을 하기 위해선 분명히 암호학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 암호화 알고리즘이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형태, 은행. A가 B에게 돈을 보냈는데 B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은행에서 그 증거를 찾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B에게 이렇게 돈을 보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까지의 전통 금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중재자들이 사이에 끼어서 불필요한 돈놀이를 하죠. 우리는 한 번도 은행에게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보이시죠? 새마을금고는 충분히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했죠.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전통 은행들도 그랬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돈놀이를 해서 불법 대출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부실 채권이 된다는 거 그거는 물론 개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그 작은 채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곳이 은행이죠. 그리고 은행은 무너지게 되면 정부를 통해서 구제 금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또 생각나시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에 맞닥뜨리게 될 재무부 장관. 지금 딱 그 시기가 와버렸죠.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전통 금융 시스템의 마지막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몰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오스, 혼돈의 시대죠. 지금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탐욕, 욕망, 욕심에 의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만 끊임없이 자본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가게 자리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계속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고집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자, 암호화폐는 중앙은행 시스템 및 중앙 집중식 디지털 통화와 모순되는 분산 제어를 사용을 한다. 분산 원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을 여러분들만 보셨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트코인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 통장 내역은 데이터는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인류가 망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그 블록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원장이죠.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모든 암호화폐 분산 제어 기능이 훌륭하게 작동된다. 10분의 하나씩 생성이 되는 비트코인의 블록.
이 블럭 안에는 10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블럭을 생성한 채굴장에게 블럭 생성에 대한 대가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그리고 64자열의 해시값, 그리고 타임스탬프, 난이도, 수수료 모든 게 이 블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비트코인은 생성이 됐고 그 비트코인을 채굴 회사에서 시장에 내놓는다. 시장에 내놓게 되면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된다. 이게 비트코인이 유통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채굴장에서 나는 지금 돈이 많아. 그리고 비트코인은 오를 거야. 나는 지금 전기료 그래픽카드를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굳이 시장에 팔지 않겠죠. 이렇게 팔지 않은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팔지 않은 비트코인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비트메인 오지안. 엄청난 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자, 탈중앙화 암호화폐는 전체 암호화폐 시스템에 의해 집합적으로 생성이 된다. 생산율은 시스템이 개발될 때 정의되며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중앙집중식 경제 및 은행 시스템에서 정부 또는 기업 이사회는 명목화폐 단위를 인쇄하거나 디지털 은행 원장의 추가를 요구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제어한다. 지금 제롬 파월이 하고 있는 일이죠. 시중에 돈이 없으면 돈을 풀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이 걷히는 거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겠죠. 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를 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돈을 프린팅을 해버렸죠. 그래서 달러는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는 하락한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트코인, XRP와 같이 개수가 제한된 통화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플레이션,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과 XRP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면 달러를 포함한 명목화폐는 그냥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겠죠. 누가 보더라도 리미티드 에디션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어떤 회사나 정부도 새로운 단위를 생산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제어할 수가 없다. 규제할 수가 없다. 인터넷이 돌아가는 한 그 누군가는 그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기본 기술 시스템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나오는 이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재밌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취지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생성된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전으로 좀 가보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1984년 암호학자들은 모여서 유대인이에요. 이분들 여러분들 유대인과 경제의 의미를 잘 아시죠? 지금 전통 금융 시스템의 모든 금융 세력들의 거의 전부가 유대인이란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어쨌든 1984년 암호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이 생활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디지털 안에서 유통이 되는 거래가 되는 디지털 화폐가 출현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 CBDC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CBDC의 문제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모든 근거, 모든 출처를 정부, 은행에서 보게 된다. 이거는 분명히 개인정보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부 감시, 은행 감시가 들어온다.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종이화폐, 명목화폐는 어쨌든 익명성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아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어쩌면 세금 탈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불법 자금, 그리고 마약, 성매매, 이렇게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숨통이 트이죠. 자, 1984년 이 암호학자들은 미래에 CBDC, 디지털 커런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CBDC가 나오더라도, 디지털 커런시가 유통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익명성을 존중하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이 사람 노릇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들은 뭘 연구했습니까? 암호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게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자, 그러면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가를 조금은 추리할 수도 있겠죠. 분명 그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009년에 대표적인 탈중앙화 암호화폐가 되었다.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디지털 통화는 학문적인 현상에서 이제 현실화가 되었다. 거대한 도약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6,000개 이상의 알트코인이 생성이 됐다. 가장 인기 있는 알트코인은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링크, 비트코인 SV, 대시, 라이트코인 및 트론이 있다. 암호화폐의 핵심 기능은 중앙 집중식 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기존 규제 및 레거시 시스템 침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레거시 시스템, 낡은 시스템, 전통 금융 시스템. 지금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 보시면 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계속, 그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주먹구구식 형태, 똑같은 조건을 가진 5명에게 서로 다른 금리 적용, 서로 다른 대출 금액, 상환 조건 전부 다 틀리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 친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해상충,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무능함에 의해서 잘못 대출됐던 돈들이 부실 채권이 되고, 결국 그 책임, 그 피해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짐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 전통금융 시스템 파괴돼야 된다. 자,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금융이 아직도 혁신과 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지금 이 시대에 가져와야 될 안락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ISO 20022도 마찬가지죠. 자넷 앨런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 레거시 시스템을 파괴해야 된다.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된다. XRP는 2019년부터 이 시스템을 암호화폐 최초로 사용하고 있다. 자, 암호화는 개인정보 및 보안 목적을 위해서 개인 및 공격키를 사용하여 모든 전송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랜잭션을 원활하고 빠르게 실행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 암호화폐를 통해 사용자는 중개자, 기존 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높은 요금을 완벽하게 최소화할 수 있다. 어떤 코인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살짝 생각이 나시죠?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수수료는 장난 아니에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6 컴파움, 2,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실시간으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지만 10분에 생성된다고는 하지만 비트코인의 블럭은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블럭은 40분, 어떤 블럭은 또 50분 만에도 생성이 되고 또 3분 만에, 4분 만에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불규칙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거래를 한다.
이 블럭에서 제가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에 대한 컨펌을 받아야 된다. 이 거래가 완벽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블럭이 생성이 됐을 때 이 블럭에 대한 컨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6 컨펌을 이야기한다.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채굴장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블럭 생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엄청난 대수의 울트라 슈퍼 뿅뿅 컴퓨터를 사용해서 전기료를 소모하면서 그래픽 카드를 소모하면서 비트코인 6.25개를 받기 위해서 이들은 64자열의 해시 값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에 노력을 하는데 어떤 채굴장에서 그 암호화를 풀었다는 브로드캐스팅을 하겠죠. 자, 그런데 0.1초 0.5초 차이에 두 개의 블럭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만들었어 방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블럭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블럭이 참 블럭인가를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죠. 요거를 알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다음 블럭이 어디에 생성이 되는가만 보면 알겠죠. 그래서 6 컨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를 하더라도 완벽한 거래가 아니다. 최소한 6개의 블럭이 생성이 돼야만 이 블럭에 대한 참을 인정하겠다. 왜? 블럭은 계속 찢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의 블럭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나눠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내용 보시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목적을 위해 개인 및 공개키를 사용해서 모든 전송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랜잭션을 원활하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럴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 수수료를 받는다. 맞습니까? 아니다.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면 채굴장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없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블럭을 누가 생성을 할까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다음 블럭을 생성을 한다고? 보상 없는 노동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사라지겠죠. 2100만 개가 다 채굴이 되고 나면. 아니, 누가 미쳤다고 보상도 안 주는데 그 어려운 암호화를 풀면서 비트코인 블럭을 생성을 하겠냐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수료를 높여놨어요. 2100만 개의 채굴이 끝나더라도 비트코인 블럭을 생성하는 채굴장에게 충분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수수료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자꾸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픈 소스니까 누구나 이 코딩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더 나은 프로토콜, 더 나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코인을 인류가 사용하길 원했겠죠.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크죠. 뭐든지 최초, 처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픈소스로 만들어놨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넣은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2세대 암호화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길 원했다면 오픈소스로 만들어놨을까요? 누구나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냥 비트코인 하나로 끝냈겠죠. 그런데 이 프로토콜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XR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0,000번 업그레이드하면 XRP,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장착을 한 XRP는 이더리움이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오는 게 XRP다. 그러면 인류가 뭘 사용을 할까요? XRP를 사용한다는 거죠. 1000억 개, 전 세계 80억 인구가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XRP.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죠. 당신은 왜 크립토 뉴스를 보고 있나요? 얘 때문에 보고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진화할 건지, 내가 왜 지금 암호화폐 뉴스를 보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했는지,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건지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부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확장되고 있지만 시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하지만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블랙록, 제롬 파월 이제 끝났잖아요.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했지만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맨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강남의 땅을 사서 그 황폐하고 허벌판인 강남에 이제 건물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땅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맨 땅인데 가격이 왜 중요해요? 가격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익률은 현격하게 틀립니다. 현격하게 틀릴까요? 미칠 듯이 틀려요. 또 말씀드리지만 현타는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게 현타가 아니에요. 나의 평단은 뭐 2,000원이야 3,000원이야 1,800원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현타가 아니라니까요. XRP가 10만원 100만원 가는데 나는 꼴랑 5,000원에 던졌다, 나는 2,000원에 던졌다, 이게 현타라니까요.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평단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개수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시드가 1억인데 이 돈은 편안한 돈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1억에 500을 더했어요. 이 500은 근데 불안한 돈이야.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는 돈이야. 달러빚이야. 내가 갖고 와서는 안 되는 돈이야. 그런데 욕심이 나서 가져왔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이 500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신념이 깨져서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은 가격에 모든 걸 던져버릴 수 있다니까요. XRP는 승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단이 1,000원인데 2,000원에 던졌어요. 근데 XRP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 4,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8만원, 5만원, 9만원, 10만원 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5만원에 XRP를 진입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XRP는 50만원을 가버릴 수 있다니까요. 현타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현타가 오지 않아요. 내가 모지리 같은 가격에 던졌을 때 그때 엄청난 현타와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시스템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착한 부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맑은 부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밝은 부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결국 이 욕심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수와 평단을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제가 꽤 길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어떤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지도 않았어요.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할 때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지는 못해요. 제 영상 안에서도 충분히 이해관계,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하죠. 좀 억제를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신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더 들으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시대 인류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